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녀 성장과 촉진적 환경을 맡은 이순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요. 특히 우리 선후 상담터, 심리 상담터, 그 다음에 은빛 이런 법인 연구대 차원에서 이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 양육, 혹은 더 나아가서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올바로 건강한 심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정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거 참조하시면서 나름대로 이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입을 한 8쪽 정도 됩니다.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다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 소개입니다. 저 사람 누구야? 일녀의 남편이고 일남의 아빠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노래, 여행, 등산이고 원래 제가 경영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학을 했고 또는 상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학은 이제 신학 이후에 제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목표를 하면서 상담학 공부를 별도로 저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교회 목사로 있고요. 또한 정신분석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이게 3명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니까 나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식가 하라고 그랬어요. 예쁘죠? 옛날에 가야산에서 찍었나? 가을에? 작년 가을인가? 그때 제가 올라갔을 때 찍었던 기억입니다. 강의를 할 때 숲이냐 나무냐가 고민이 됐습니다. 이 강의 요청을 받을 때 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숲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할까? 숲을 개괄적으로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뼈대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살만 붙이면 전체적인 것을 잘못하면 맹인 코끼리 만드는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살만 붙였다가 전반적인 틀이 없이 살만 붙이면은 도대체 이게 코끼리가 장판 같은 것인지 귀둥 같은 것인지 감잡기가 힘들어서 이 두 개를 어떻게 믹스할 거냐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반응을 봐가면서 바꿔가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설교도 오다 보면 설교문 저는 100% 이제 항상 설교 원고문을 꼭 적거든요. 새벽도 다 적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얼마든지 반응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반응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바꿔가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신분석 하면 프로이트잖아요. 프로이트죠. 내놓으라 하는 거. 그건 뭐 이유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신분석학 프로이트로부터 비롯된 이것이 후대 3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크게 꽃을 피웠던 자아심리학입니다. 이것은 에고, 자아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들 상당수가 이 자아심리학적 차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멜라니 클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클라인 학파입니다. 이게 여자분인데 물론 프로이트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은 프로이트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주로 유럽, 그다음에 남미 이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립학파입니다. 자아심리학에는 안나 프로이트도 아니고 멜라니 클라인도 아니고 그들과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된 형태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대상관계 이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이트가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욕동, 드라이브라고 하죠. 욕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에서 뉴턴이 베꼈어요. 프로이트의 그런 입장이 인간은 욕망으로 그걸 충족시켜야 쾌락이 온다. 그렇게 건강하다. 이런 역대의 주장은 매우 기독교인들에게 적절하지 않고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똑같은 내면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한테 굉장히 냉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다는 거죠.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약에 프로이트처럼 어떤 인간의 욕동을 위해서 욕동 충족을 위해서 상대가 필요하다면 상대는 하나의 이용거리가 밖에 안 돼요. 그런 형태는 상대를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욕망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극단적인 형태의 차원에서 프로이트를 포르노의 원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한 상대를 이용하는 형태니까. 그런 형태에서 그러나 대상관계 이론 인간은 관계적 존재. A와 B와의 만남은 누가 누구를 욕망을 충족시켜줘서 만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대 있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올바로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더 초점을 맞추면서 기독교에서는 이 대상관계 이론이 매우 적절하게 적용이 되고 있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위니캇입니다. 자, 위니캇은 원래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소아과 의사인데 아주 어린아이들을 잘 유심히 살펴봤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분수학을 하게 됐는데 프로이트는요 정신분수학을 할 때 소아에 대한 아이에 대한 형태의 치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무시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거의 성인 중심의 치료를 지향을 했던 거죠. 그에 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아직 얘네들은 자아가 형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 없어.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니캇은 소아라고 하는 것, 소아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아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대해 중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위니캇이라는 사람은 이 상담자의 주관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이트는 분석가는 백지 상태에서 상담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느 상담자가 백지 상태에서 상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 위니캇은 상담자의 주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관성에 어떻게 내담자가 화살을 쏘느냐에 따라서 그걸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서 상담자의 주관성 그리고 환자에 대한 존중감 가집니다. 그래서 환자가 안정감을 느껴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불안하면 아이가 자기를 절대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내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질 때만 나를 드러내놓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들여지도 않는데 누가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대해서 환자에 대한 존중감을 매우 강조합니다. 잠깐 이거 들어가면서 우리 그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 있어서 자기에 대한 표현이 많이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와 자기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작은 것으로 보고 자아를 큰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그러나 위니캇에게 있어서 자아는 생후 초기 산만한 경험들의 조각과 파편들로 구성된 아직 통합되지 못한 잠재적인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적인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것이 돌봄의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통합된 자기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윌카삭에 있어서